안녕하세요. 대한 독립을 외치다 송영대입니다. 대한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신음하던 일제강점기.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대한 독립을 이루기 위해 국내외에서 동분서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타국에서 삶을 마감한 채 쓸쓸히 묻혀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광복 80년을 맞아 고국에 돌아온 우양 문양목 선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순국한 호국 영령들이 안장되어 있는 서울 현충원. 광복절을 이틀 앞둔 2025년 8월 13일 이곳에서 조국을 향한 발걸음, 끝나지 않은 길을 주제로 유해 봉환식이 거행됐습니다. 미국과 브라질, 캐나다에 안장됐던 독립유공자 문양목, 김덕윤, 김기주, 한흥규, 임창모, 김재현 지사가 광복 8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건데요. 특히 120년 만에 고향 땅을 다시 밟은 문양목 선생의 고향 태안에서는 유해 봉환 공식 기념식이 성대히 개최됐습니다. 조국은 반드시 독립된다. 내가 죽으면 내 뼈를 고국에 묻어달라고 했던 그의 유언이 마침내 실현된 것이죠. 문양목 선생은 1869년 6월 7일 충청남도 서산군 남면에서 탄생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한학에 출중해서 향리에서 후학을 가르치기도 했는데요. 그러던 1894년 동학혁명에 참여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동학군이 패퇴하면서 관군에 의해 포로가 됐다 탈출했지만 그 와중에 부인이 사망한 것이죠. 이후 선생은 경기도 인천으로 피신해 서당 교사로 활동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는데요. 그러던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친척에게 어린 딸을 맡기고 하와이로 망명길에 오릅니다. 36세의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와이 사탕농장 노동자로 근무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그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국권 회복 운동에 있었습니다. 1906년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가서 이듬해에 동학 접주 출신 백일규, 대동교육회의 장경 등과 함께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대동보국회를 결성합니다. 대동보국회에서는 중앙회장과 대동공보사의 사장 겸 발행인을 겸직했는데요. 중앙회장으로서 미국의 다수의 지방회의를 설립하고 기관지 대동공보를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국권 회복의식을 고취해 나갔습니다. 문양목 선생이 대동보국회를 강력한 항일운동지로 키워가고 있던 1908년 3월 대한제국 외교 고문인 스티븐스가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일제의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신문지상에 발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에 따라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한인 민족운동 단체인 대동보국회와 공립협회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공동회를 개최했는데요. 그 결과 문양목 선생을 비롯한 4인의 대표가 스티븐스에게 기사의 정정과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 방문합니다. 그러나 스티븐스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한 대표단은 그를 구타한 뒤 돌아와 사건의 전말을 공동회의에 보고했는데요. 이를 들은 재미 한인 동포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이때 공동회의에 참여했던 분이 전명훈 선생과 대동보국회의 장인환 선생인데요. 서로를 전혀 알지 못했던 그들은 이튿날인 3월 23일 스티븐스에게 총격을 가해 처단합니다. 스티븐스가 처단되자 대동보국회와 공립협회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재판후원회를 결성하고 재판후원 및 후원 경비 조달, 변호사 교섭 등을 추진한 것이죠. 선생을 비롯한 재미 한인들의 재판 후원으로
수세에 몰렸던 국내의 의병 전쟁도 다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의열투쟁이 독립전쟁의 일환이라는 인식이 싹트는 계기가 됐습니다. 1908년 7월 문양목 선생은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박용만 선생이 재미 한인단체의 통합을 목적으로 개최한 애국동지대표회에 참석하는데요. 이 회의에서 한인군사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 양성을 결의합니다. 그 후 박용만 선생이 1909년경 한국 최초의 독립군 사관학교인 한인소년병학교를 설립하자 이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1910년 2월 10일) 문양목 선생이 활동하던 대동보국회는 미주 한인의 최고 통일기관이었던 대한인국민회에 흡수 통합되는데요. 북미지방총회 총무로 당선된 선생은 미국 내 각 지방회를 순회하면서 서기와 재무, 회계 등의 업무를 도맡아 했습니다. 그리고 종간된 대동공보사에 활판 재구를 수습해 대동신서관이란 출판사를 설립하고 민족의식 고취에 필요한 책자를 간행했습니다. 그러나 선생을 비롯한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10년 8월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점을 당하는데요. 이에 한거에 한학에 능했던 선생은 중국신문에 일본의 야만 정책을 성토하는 글을 투고했습니다. 대한인 국민의 기관지 신한민보에도 논문을 투고했는데요. 새로운 근대 국민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독립군을 양성하여 국권을 회복한 후 새로운 국민국가를 건설할 것을 주창한 것이죠. 그리고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 총회장에 당선된 후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힘썼는데요. 군인 양성운동과 더불어 독립군 기지 개척, 해외 한인의 통합기관을 조직하기 위해 시베리아와 만주 지역의 지방총회를 적극 설립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듬해인 1911년에는 대한인국민회를 임시정부로 실험하기 위해 국민의무금 제도를 실시했는데요. 국민의무금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근대 국민국가를 모범으로 한 제도였습니다. 이처럼 활발히 활동을 펼치던 선생은 1911년에 개인 사정으로 샌프란시스코를 떠나면서 총회장직을 사직하고 1913년에는 하와이로 이주했는데요. 이곳에서 정찬성 여사와 재혼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후 샌프란시스코로 다시 이주해 대한인국민회 샌프란시스코 지방회장과 멘티카 지방회 대의원으로 활동했는데요. 멘티카에서는 무사탕 농사를 경영하는 한편 여관을 구매해서 한인들에게 노동주선과 숙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1919년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멘티카에 국어학교를 개설하고 교장으로 재직했는데요. 한인 아동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함이었죠. 그러나 선생은 꿈에 그리던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한 채 1940년 서거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95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대한인국민회 중견간부로 활동했던 우양 문양목 선생. 1921년 10월 선생이 남긴 산지조종 태백산이란 시를 음미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산지조종 태백산은 선왕조의 발상지라 산이든지 물이라도 선조유업이 아닌가. 박사나 물어보자 고금 역사 내 알리라. 대한민족의 영웅혹을 누구누구 왔다 갔나. 태산같이 뜻을 세워 사욕 탐심에 요동 마라. 위국 진충 하량이면
영웅혹을 그뿐이로다. 산에 올라 바라보니 형식 문명 굉장하다. 강식 야규 험한 시대 청년들아 전진하라. 내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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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니나도 내놔 단군의 자손.